또 우리들이 법관의 양심에 따른 객관적 양심에 따른 판결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훌륭한 직업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IT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우리 민경욱 위원님처럼 기자도 있을 것이고 시민단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많은 유수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히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올해 고인물은 반드시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법이 그렇게 악용되었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이 선거관리위원회법도 바꿔가지고 지금 대법관이나 각종 그 법관들이 겸직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각급 위원들을 이제는 법관들이 독점할 수 있는 혹은 우선권을 지게 할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선거무효 소송 과정에서 우리는 법관들이 얼마나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진실을 감추는지를 보았습니다. 결국 수사나 재심을 통해서 다시 밝혀질 것이겠지만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또 다른 우리 주권 회복의 길을 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또 작은 시작입니다. 부정선거 그리고 우리 국민 주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투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이렇게 민경욱 의원님이나 우리 장영우 사장님이나 전창용 투사나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외면되거나 무시받지 않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 주권을 위해서 정말 싸워왔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알아줄 그 순간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민경욱 의원님 맨 앞에서 진두 주의해 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민경욱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대표 청구인으로 사전선거의 비밀투표 침해 부분을 포함한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위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소장 꾸미고 하는데 애써주신 박주현 변호사,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를 서술해서 우리들이 잘 알게 해주신 장영우 사장님 존경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지점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사건 때 그 탄핵이 맞느냐라는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이유 없다라는 기각 판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때 8대0 믿을 수 없는 그 수치로 사람들의 결과로 탄핵을 결정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죄 선언을 기다리던 많은 애국 시민들 가운데 6분이 분사하셨습니다. 그 분에 이기지 못하고 여러가지 사고도 있고 해서 6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영우 사장님께서 아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전투표가 전자개표가 되는 와중, 그러니까 사전투표뿐만이 아니고 전자개표가 되면 우리가 보장받고 있는 비밀투표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것, 그것을 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물어보고 그렇다면 그 하위 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비밀투표 등 4대 원칙이 보장된다고 했던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는 전자개표는 개표기를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찍히게 됩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찍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사전투표의 경우에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QR코드는 눈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숫자의 배합입니다. 그 배합을 풀어내면
어느 누가 누구에게 선거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시험을 보는 것을 교수가 채점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채점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채점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누군가는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누가 시험을 봐서 몇 점을 받았고, 어디 1번에는 무슨 표시를 했고 2번에는 무슨 표시를 했고, 다음에 이 채점을 한 사람은 그것을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지 X 표시를 했는지를 전부 다 보관을 해놔야 합니다. 그럼 검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들어가서 보게 되죠. 검사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 검사하는 사람은 그 검사는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어느 학생이 100점을 맞고 어느 학생이 빵점을 맞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런 프로세스가 이 전자개표기, 다음에 서버가 잘 돌아갔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 기술에 의해서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가 다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장영호 박사님께서 박사님이란다. 박사는 아니시죠? 우리 대표님께서 일생을 30년간을 그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누가 그 시스템을 검증을 하는지, 어떤 회사가 그걸 검증하는지, 검증하는 내용과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전투표는 QR코드가 있고, 사전투표에 담겨져 있는 누가 어디에서 찍었다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합을 풀면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를 다 알게 된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전과, 다음에 학력, 주소는 얘기했고요. 재산 관계까지 모두 500만 명의 민감한 내용을 관리하라는 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제가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걸 했느냐 했더니 출마자들의 자료를 관리를 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출마자가 500만 명이 되냐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자원봉사한 사람들 자료까지 전부 다 섞는 바람에, 관리를 하는 바람에 그랬다. 자원봉사하는 게 뭐 큰 잘못이라고, 거기에 자기의 전과가 들어가고 학력이 들어가고, 예, 자기의 수입이 들어가고 그럽니까? 그럼 말짱 거짓말이고, 다음에 이것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조항이 또 단서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있었고, 빅데이터는 그 사람의,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전투표를 통해서 드러난 투표 성향을 자기네들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틀리다면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합니다. 그 반박이, 감사합니다, 반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갈릴레오, 그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다가 지금까지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빙빙 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술적으로 별자리 관측한 것을 발표를 했더니 교황청에서 난리를 하고 너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나온 재판 결과 사람들이 야, 너 저 지동설 맞지 않고 천동설이 맞지? 라고 강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이제 천동설이 맞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도록 해놓은 다음에 갈릴레오가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정말 제가 이제 기뻐해야 하는 하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 바로 이 역할을 하는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지난해 9월에 있었던 베를린 지방선거는 선거 자체가 부정이었다, 잘못됐다, 부실, 그러니까 선거가 무효다,
그러니 그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 다시 뽑아라 해서 재선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명령했어요. 전 그걸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7월 28일 날 여기 박주현 변호사, 다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켜봤던 7.28 법률 도륙 사건 때 이 대법관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정선거는 없었다. 민경욱이 부정선거범을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없었다. 다음에 귀중한 이 배춘입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만약에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중요한 증거를 현장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정말 코미디 대사도 이런 대사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 다 개소리고 한마디로 하면 거기에 지금 뽑힌 국회의원들이 무서워서 이번 선거는 그냥 무조건 기각을 하겠다. 요 한마디예요. 비슷하게 우리 강호석 우리 선생님이 어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어쩜 그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로 당선된 의원과 공무원들의 지위보다 대한민국이 아니지. 대한민국까지 그 사람들이 신경 써줄 일은 없고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와 반대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됐으니까 이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걸 조심해야 돼. 너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독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국회의원들이나 뭐 지방의원들이나 심지어 베를린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지위보다는 그 선거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6시 이후에 선거를 하도록 관리를 잘못했고 이런 것, 다음에 투표용지를 잘못 나눠주고 이런 것으로 선거가 잘못됐으니 두말 말고 내년 2월에 다시 재선거를 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갖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훌륭한 판결을 내는데 우리는 왜 그거를 못했을까 해서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그 갈릴레오가 혼자서 외롭게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을 때 저 멀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지구가 도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8명의 헌법재판관, 이 사람들도 대법관입니다. 저스티스, 정의라고 불리는 대법관들이에요. 저쪽에 13명이에요. 13명의 대법관들과 똑같은 대법관들입니다. 이 중에는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인사청문회를 해서 대법관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있어요. 저쪽 서초동에서 하지 못한 선거와 관련된 올바른 판결을 이쪽 삼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당신들이 잘못된 판결을 함으로써 6분이 분에 겨워서 분을 이기지 못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책임을 느끼고 이번에 개과천선해서 이번 우리가 제시하는 헌법 소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숙고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나와주신 애국 유튜버 여러분, 또 이 플래카드 뒤에 서 계신 우리 애국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계속 싸우면 길은 열립니다. 싸워야지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다 보니까 독일에서 이렇게 훌륭한 판결도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곧 감사원, 언덕 너머에 있는 감사원에서도 우리가 제기한 감사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동안에 많은 희망적인 사항들이 전개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초라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웬 젊은 여자들이 아까 가면서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정신 차려.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신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젊은 사람이 아무리 이제 좌파고 그러고 하지만 여기에 좌파 우파가 있습니까? 여기에 좌파 우파가 있느냐고. 여기에 지금 헌법 소원 하자는 게 좌파나 우파에 쏠려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나가 지금 점심 먹으려고 하는 사람의 자기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밥도 못 먹고 인천에서 오고 여기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라니.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큰 혼꾸녕을 내줘야지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장서서 우리 명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함께 동참할 명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명부를 5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아주시고 앞장서서 행해주신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 단장님 모시고 마지막으로 말씀 짧게 듣겠습니다. 짧게 듣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영우 대표님이시지만 저희들이 박사님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기존에 있는 박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바로 서는 일에 앞장서신 우리 장영우 대표님, 그리고 또 박지현 변호사님, 민경우 의원님 그동안 정말 너무 많은 일을 앞장서서 하셨는데요.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왜 나왔냐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되겠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불의해서 그 일을 하고 이 다음 싸움이 뭘까, 다시 허리끈을 묶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이 종각 뒤에 이 헌법재판소가 있고 감사원이 있기에 제가 여기에 다시 자리를 사무실을 얻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한번 물면 안 넣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시작했고요. 헌법재판소의 소원 청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자리 잡는 일이라면 저희는 끝까지 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장영우 대표님이 이렇게 귀한 자료를 항상 발췌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는 이번에 이제 헌소는 처음이지만 계속 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헌소 회의를 하고 있고 감사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해 주셔서 더 많은 좋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아마 꼭 솟아날 구멍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민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얼굴 잘생기신 우리 민호님을 위해서 박수! 사실과 다른데? 목소리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지현 변호사님 합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선창영 대장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강호식님. 강호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현복 대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뒤에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애국자님들, 우리 최 단장님 그 멀리서 항상 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기 또 우리 기자님들 와 계십니다. 정일TV님, FMTV 또 어떻게 되시죠? 우리 두보라 영TV님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세요. 앞으로 가서. 예. 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자유 대한민국이다. 자유 대한민국이다. 자유 대한민국이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1조가 상습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애국 시민들과 함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동원 여러분들 아시죠? 7.28 엉터리 사기 판결한 이동원, 옆에 계시는 우리 민경욱 동지님 엉터리 사기 판결 재판한 조대현,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내일 아침 이동원 집 앞에서 성남 양지마을 이동원 집 앞에서 아침 7시부터 부정선거 반기대 부방대를 비롯한 애국 시민들이 이동원 응징 집회와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가천의 상습 부정선거니 저항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천창용 TV와 천창용 페이스북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유 대한민국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너와 나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족하지만 많은 애국 시민들과 함께, 블랙시 동지들과 함께 끊임없이 자유 대한민국 헌법같이 헌법 1조를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민단체 부정선거를 체크하는 부정선거 감시 그쪽 시민단체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부정이라고 느껴지죠. 노무현 때부터도 부정이라고 느껴져가지고, 그래 그 당시 대한민국 수호 단체에서 노무현 때부터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전자개표기로 쏘은 것을 아십니까? 가짜 대통령 노무현, 전자개표기로 사기친 대통령, 조선중앙동아의 동일부에 사회면 그 다음에 논설면 밑에 24회 정도 돈은 꽤 들어갔죠. 그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가짜 대통령 노무현. 예? 얼마나 가짜였으면 가짜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 해가지고 했는데, 당시 청와대 그 반응은 무대응. 왜냐하면 대응했다가는 그냥 불이 붙을 것 같아가지고 대응을 안 해갔습니다. 그래서 흘러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노무현 씨는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청와대 기자들을 청와대 여사 올라가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명언입니다. 세계적인 명언. 뭐라고 했나 하면은, 선거는 국민을 쏘기 위한 게임입니다. 그랬어요. 네? 이거는 완전 민주적 역사상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선거는 국민을 쏘기는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네이버에 치면 아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지금도 하시지만은 그 당시에 부정선거라고 많이 주장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도 부정선거 때문에 많이 체크를 했지만은 그당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쪽 답을 얻었는데, 최근에 그 나머지 반쪽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선거를 북한에서 개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개입해가지고 그 전에 DJ 때 세계 최고 해킹 왕을 뽑는 컴퓨터 해킹, 우리 장 대표님 아시겠지만은 해킹 대회, 컴퓨터 속에 도둑질하는 이 대회를 당시 DJ 시절에 했습니다. 도둑질 대회. 그래 이 표를 빼서 저쪽을 옮기고 표 도둑질 하는 컴퓨터 해킹 대회에서 컴퓨터 도둑질 대회를 정부 주관했거든요. 그 당시 19명을 당선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기관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표 도둑질이 시작됐는데, 그 뒤에 거기 나머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2011년 9월 26일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만난 사람 인터뷰 중에 남북 경협의 막휴 장치혁 전 고합협회 회장 인터뷰가 있습니다. 장치혁 회장 고려합성, 이 사람이 북한에 가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쪽에 아마 장관급으로 되어 있는 보인 사람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북한에서 가만 보니까 한국 대통령 선거 1등, 2등 차이가, 대통령 1등 차이가 500만 표 밖에 차이 안 나대.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조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조정. 북한에서 요구하는 조정은 한국말로 통번역 하면은 개표 결과 조작입니다. 예? 북한은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조정이 언제 가능하죠? 평안도 표 빼다가 저 한경도에 뭐 500만 표 주고 붙이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에서는 조정이란 말이 있을 수 없거든. 그걸 갖다가 북한 용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개표 결과 조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북한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되고, 그 당시 4.15 총선 때 말이죠. 양정철이가 여튼 선거지 했잖아요. 자기가 많은 180석인가 했으면은 공식이 돼가지고 환호를 치러야 되는데 환호를 치러야 될 텐데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표 도둑질을 많이 했다는 거죠. 해가지고 언제 이런 단체가 나와서 도둑놈 잡으러 올 것이기 때문에 일찍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을 가버렸어. 예? 예? 민현님. 너무 도둑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네네네. 이제 이런 단체가 이제 잡으러 올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공신이. 하여튼 이래 돼가지고 이래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선거는 북한이 개입한 것으로 많이 보이고, 우리 선거관리, 헌법재판관님도 어때 북한에서 지시받고 움직입니까? 하여튼 우리 추정할 단체가 있으니까 어제 꼬리 잡힙니다. 나중에 반열사 소리 듣지 말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체가 계속 불어날 것이고 잡으러 갈 것입니다. 미리 잡히지 말고 양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단장님께서 노래를 한마디를 해야 끝나겠다고 하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유정 부단장 권성우입니다. 부정선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나라를 망치는 부정선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즈라이즘업을 한번.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끝나시고 함께 차 한잔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헌소에 자료 제출할 거 또 회의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의논을 하고 흩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애국자님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줌을 좀 땡겨. 방송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우리 선거, 우리의 주권이 상식적으로 벗어나는데도 이쪽 돌려서 카메라. 사기 판결하고 하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난자 여기 있어. 예. 됐습니까? 줌 맞추세요. 줌. 직접 민경욱 같이 인터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그리고 자 민경호 의원은 지난 3년 6개월 투쟁해 왔죠. 2년 6개월. 2년 6개월. 지난 21년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 재검표 과정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불기차게 오직 자유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위한 대장령을 이어왔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청구했는데 자 지금 이 시간부터 기나긴 2년 6개월의 투쟁을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의도 국회에 입성해서 대한민국 법치 회복, 주권 회복에 이제 앞장서야
그다음에 앞으로 진로, 앞으로 어떤 투쟁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앞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이제 뭐 한 5개의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싸워왔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 바보였는데 이 나라에도 사법의 최고 고루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법관들의 그 판결이 올바로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무참하게 이제 사라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일 우리 선배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제도권 내에서의 투쟁, 제도권 내 투쟁이라는 것은 직접 법을 만드는 입장, 또 직접 선관위 사람들이라든가 이 사법부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질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내가 서야 되겠다. 누군가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선거법을 손보고 필요하면 제정을 하고 또 개정을 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투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대국민 이 홍보 활동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실시를 해야 되겠다,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을 가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당신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이걸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설득을 하면 다행인데, 이런 설득을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섰어요. 너무나 이 고집스럽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바깥에 우리가 함께 싸우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법을 고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저는 이제 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얻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또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는 또 그 제가 일하는 분야를 행정안전위원회로 정해서 그렇게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대국민 이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 2년 반 동안은 아스팔트 작업을 했었죠. 그리고 시민 감시 활동도 이제 했었고요. 국제 투쟁도 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서 이 많은 자본이 좀 들어가는 좀 이렇게 아주 세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국민을 계몽시키고 홍보를 해야 하겠다.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젊은이들 이런 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흥미, 재미가 있고, 다음에 뭐 까르르 웃게 하는 유머 코드도 있고,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진실을 감추어서 사람들이 그냥 이 길거리가 아니고 자기 돈을 주고 영화관 안에서 영화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그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니다. 네. 네, 늘 이런 부정선거 투쟁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이고 생각입니다. KBS 앵커 출신이고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슈, 대한민국 헌법 1초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습니까? 자유대한민국 헌법이 상습적으로 파괴됐는데 메이저 언론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알고는 있지만은 또 많은 국민들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계셨기 때문에 언론이 조금 변화가 있는지, 이 지금까지 안 하는 이 행태를 보면은 분개하는데 조금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고 싶습니다. 자, 네. 어차피 네. 지금 지사적인 기자들을 우리들이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MBC 하는 짓 좀 보십시오. 거기 왜 바이든이 들어가요? 바이든. 미국 국회를 국회라고 합니까? 의회라고 하죠. 그 앞뒤를 보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잘못됐다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자들이 잘하는 게 뭐죠? 권력 해바라기예요. 권력을 이렇게 보고 자기 살 길 쫓아가가지고 사주들은 사주들대로, 공영방송은 거기 내가 좀 잘하면, 저 대통령 마음에 들면
사장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MBC 마찬가지고 KBS 마찬가지입니다. 조중동도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과 내가 좀 친해야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는 걸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나중에 우리 신문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대통령이 바뀌어야지. 대통령이 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가 부정이었지, 맞아, 큰일 날 뻔했어 라고 대통령이 생각이 바뀌면 바뀐 생각을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걸 보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보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을 이해를 하고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는 의지만 보여준다면 나머지 조중동, 조선일보, TV조선, 채널A 할 것 없이 몽땅, 심지어 한겨레하고 경향까지 와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선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나 이러면서 대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기자 한 명이 알면 세상에 알 수 있는 일이에요. 독일에서 베를린 지방선거가 잘못됐다는 걸 누가, 기자가 한 명이 알아서 보도를 했어요. 그게 제 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자가 스스로 바뀌고 기자가 지사가 돼서 옳은 진실을 보도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냥 직장인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 권력 해바라기. 자, 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지?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내가 정확하게 받았으면은 점수를 많이 받아서 내가 회사에서도 높게 되고 정치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바라본단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싸웠어요.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교체 이룩하자. 정권교체와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부정선거가 있으면 정권교체가 되지 않고 정권교체가 되지 않으면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교체를 했는데 그렇게 받은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서 몰라 이러고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정권이 오래 갑니까? 5년밖에 더 있어요? 5년 이후에 이걸 밝히지 못한 책임을 자기가 얻어야 될 텐데, 안아야 할 텐데, 그런 일을 잘 생각하고, 대통령, 우리나라는 재선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역사와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역사, 지금 우파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지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재선이 될 수도 없어요. 잘못된 부정선거, 선거 제도를 60년 만에 다시 되돌렸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대통령의 마음을 먹으면 나머지 지금 KBS, MBC 할 것 없이 다 따라오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늘 주장했듯이 선거만큼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가장 공정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선거만큼은 네.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가장 공정하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보다 전자 개표기를 못 만들어서 거기 이렇게 연필로 씁니까? 캐나다는 후진 국가가 돼서 전자 개표 안 합니까? 대만이 어때요? 대만은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거기에서 뭘 합니까? 쓴 거를 한 사람이 봐요. 그리고 천창용이라고 얘기를 해. 천창용 표 이런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보여줍니다. 천창용 표를. 세 번째 사람은 그거를 여기다 정자를 써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날 발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난 척하고 전자 개표하고 하는 것 잘난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검증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선거 컴퓨터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고 그거는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원시적인 것 아날로그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아날로그는 잘못되면 우리가 고칠 수가 있어요. 다들 보고 감시도 되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다 무선으로 날아갑니다. 이 무선으로 날아가는 거는 이 중계기 이런 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고집해야 한다. 이번에
우리가 만드는 다큐멘터리 속에서도 이번에 있게 되는 대만의 선거를 가서 직접 우리가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자들의 그 부분들을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왜 언론 기자들이 그렇게 이런 중요한 현장에 취재를 안 오는 건지 많은 분들이 알게 될 것 같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중앙지방법원장, 대통령 자리까지 부정선거 이 증거들 수없이 우리가 고소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된 지 지금 6개월이 지났고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고 당선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애국 시민들은 부정선거 척결이 제일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민경욱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 자유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정의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상습적으로 파괴되는데 이것을 외면한다면은 윤석열도 역사의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성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한동훈 법무장관도 있고 검찰총장, 경찰까지 다 장악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권 하에 임명해서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없지만 어쨌든 각성하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시 한마디면은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으로서 부정선거 척결한 전문가로서 명령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네네. 끝. 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현 변호사님. 제일 멋쟁이 애국자 같은 거제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 안 하신 분들 부정선거 조비열로 함께 하고 식사하시죠. 문재인 같은 놈도 있지만은 또 우리 박재현 변호사 같이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또 많은 또 국민들도 있습니다. 시민들도 있습니다. 역시도 경남 교대가 있는데 기자회견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보니까 어제도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